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파킹 통장으로 저축은행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매 분기마다 저축은행들이 안전한지 체크를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25년 3분기 기준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기준으로 저축은행들의 안정성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저축은행은 총 15곳입니다. 자산 규모가 큰 은행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볼 테고요. 그리고 시중은행 계열사로 있는 KB나 신한저축은행 같은 곳들은 사실 안정성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중은행과 묶여있는 저축은행들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15개 은행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자산인데요. 자산이 많아야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줄 수가 있고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으니까 자산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2분기와 자산 규모를 비교를 해보니까 자산이 늘어난 은행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에큐온저축은행은 약 8천억 원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자산 규모가 약 15% 증가하였고요. 그리고 한국투자나 SBI, 웰컴저축은행도 자산 규모가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OK저축은행은 자산이 약 4% 줄어들었고 3분기 기준으로 자산 규모는 12조 6천억 원을 기록하였는데요. 그래서 약 6천억 원가량 자산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3위 한국투자와는 차이가 조금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3분기에도 저축은행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룹은행을 보니까 DB저축은행이 크게 늘어났더라고요. 3분기에만 14% 늘어나면서 총 자산은 3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리고 JT친해저축은행과 다올저축은행도 8% 이상 자산이 크게 늘어났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페퍼와 상상리는 이번 3분기에도 자산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1% 안쪽으로 아주 소폭으로 감소했으니까요. 이제는 어려운 시간을 조금씩 마무리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행을 보니까 전부 3분기에는 자산이 늘어났더라고요. 특히 대신저축은행은 자산이 11% 넘게 늘어났고 나머지 OSB, 예가람 그리고 키움저축은행도 자산 규모가 6% 넘게 늘어났으니까요. 이번 3분기에는 대다수의 은행들이 양쪽으로 조금 더 성장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3분기에는 자산이 크게 늘어난 은행들이 많았고요. 특히 에큐온과 DB 그리고 대신저축은행은 자산 규모가 10% 넘게 늘어날 정도로 자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산이 감소한 은행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OK저축은행은 약 4% 감소하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4분기에도 자산이 조금 더 줄어드는지는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저축은행들의 순이익을 살펴볼 텐데요. 3분기에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먼저 자산 규모가 큰 은행들은 이번 3분기에도 장사를 대부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3분기 누계 기준으로 이익을 보니까 SBI저축은행은 924억 원, OK저축은행은 818억 원으로 올해는 장사를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웰컴도 523억 원 흑자가 나오고 있고 한국투자저축은행도 264억 원으로 흑자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에큐온저축은행은 3분기에 179억 원의 적자가 나왔고 누계 기준으로도 적자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여하튼 4분기에 만회할 수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룹 은행들을 보니까 3분기 기준으로는 흑자를 유지하는 은행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DB저축은행과 JT친해저축은행은 100억 원 이상 흑자를 유지하고 있었고 다올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은 3분기에 적자가 나왔지만 그래도 누계 기준으로 보면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페퍼저축은행은 3분기에도 적자가 나왔다 보니까 누계 기준으로 적자 폭이 조금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3분기까지 적자가 401억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돈을 벌지 못하고 있고요. 불안불안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행들은 3분기에도 모두 흑자가 나왔고 누계 기준으로도 흑자를 잘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대신저축은행은 3분기 누계 기준으로 121억 원의 흑자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영업을 잘하고 있었고요. JT와 예가람도 약 90억 원으로 흑자 폭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에도 순이익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페퍼저축은행만 걱정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페퍼저축은행은 23년과 24년에 이어서 올해도 400억 원 적자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4분기에 조금 만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올해도 적자 마감은 거의 확실하다고 예상하고요. 3년 연속으로 적자가 크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물음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조금 신중하게 이용하실 필요가 있는 그러한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BIS 자기자본 비율이고요. 은행이 빌려준 대출 대비해가지고 은행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비율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은행은 자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예금을 맡긴 사람들에게도 돈을 잘 반환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자기자본 비율은 높을수록 안정적인데 기본적으로는 8%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요. 정부에서는 11% 이상 유지가 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산 규모가 큰 5개 은행부터 보니까 SBI저축은행이 18.5%로 오늘 말씀드리는 은행 중에서는 자기자본 비율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대비해서도 은행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OK저축은행, 한국투자, 웰컴저축은행도 15% 이상이니까요. 역시나 자기자본 비율이 꽤 높은 은행들입니다. 그리고 에큐오는 3분기에 자본 비율이 0.4% 줄었지만 그래도 12%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에큐온 저축은행도 자본 비율 측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룹 은행들을 보니까 자본 비율이 조금씩 적어진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정부가 공고하고 있는 11% 이상으로 모두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곳 은행들도 역시나 자본 비율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을 보니까 대신저축은행, 예가람, 그리고 키움저축은행은 15% 이상으로 자본 비율이 좋은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OSB와 JT저축은행도 정부가 공고하는 11%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리는 15개 은행은 자기 자본 비율이 모두 정부가 공고하는 수준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표가 고정이하 여신 비율입니다. 대출 중에서 3개월 이상 이자를 갚지 못하는 대출은 부실 대출로 구분하고요. 이런 부실 대출이 전체 대출의 몇 % 정도 되는지를 비율로 보여주는 지표인데, 그래서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부실 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저축은행들은 부실 대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많고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 15개 은행을 평균을 해보니까 3분기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9.2%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대출 중에 평균적으로 9% 정도는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이용하고 계시는 은행들이 있다면 조금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자산 규모가 큰 5개 은행부터 살펴볼 텐데 SBI 저축은행 그리고 에큐온 저축은행은 평균 이하로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SBI는 6% 그리고 에큐온은 6.9%였으니까 부실 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보면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OK저축은행과 한국투자, 웰컴저축은행은 평균 이상이니까 부실 대출 규모가 조금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3분기에 비율을 조금씩 낮추고 있으니까요. 부실 대출을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그룹 은행을 보니까 상상인 저축은행은 부실 대출 규모가 여전히 넘사벽이더라고요. 이번 3분기에도 23.3%로 전체 대출의 4분의 1 가까이는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부실 대출이거든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전 분기보다는 약 4% 비율을 개선하였더라고요. 부실 대출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고 있으니까 다음 분기에도 크게 개선할 수 있을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B저축은행은 여신 비율은 3.3%이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은행 중에 부실 대출 규모가 가장 적은 은행이고요. 그리고 다올과 JT친해저축은행도 약 6%로 잘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페퍼저축은행은 이번 3분기에 여신 비율이 12%로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3분기에 1% 정도 개선하였으니까요. 여신 비율을 개선시켜 나가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 은행 중에서는 대신, JT, 그리고 예가람 저축은행은 평균 이하로 잘 관리하고 있었고요. 키움저축은행은 10.6%로 평균 이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 분기 대비 1.1% 개선하였더라고요.
부실 대출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OSB저축은행은 이번 3분기 여신 비율이 약 13%로 평균보다 높고요. 또 지난 2분기 대비 개선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OSB저축은행은 4분기에 개선할 수 있을지를 조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5개 은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3분기 기준으로도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결국 두 곳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페퍼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은 여전히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요. 먼저 페퍼저축은행부터 보면 자기자본 비율이 안정적이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개선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3분기에도 적자를 유지하면서 은행이 계속 돈을 벌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빠른 시간에 흑자로 사업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겠지만 여하튼 이번 3분기까지는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인저축은행은 자기자본 비율은 11.7%로 공고선 이상에서 관리가 되고 있었고 3분기까지 19억 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전체 대출의 4분의 1 정도는 부실 대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너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페퍼와 상상인은 아직까지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준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은행들은 대부분 안정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특히 화면 보시는 SBI, 다올, DB, JT치네 그리고 예가람저축은행은 오늘 말씀드렸던 4가지 지표를 근거로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탄탄하게 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안정성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여기 은행들 위주로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3분기는 조금 늦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4분기에는 제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25년 4분기 결산은 올해 3월 말에 은행들이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4월 초에 다시 정리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축은행을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